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신지요? 탈모는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 시대 황제 시저부터 현대 헐리우드의 명배우죠. 주드로까지 많은 남자들을 괴롭혀온 증세라고 할 수 있죠. 탈모는 의학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탈모는 질병은 아닙니다. 탈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반대도 가능합니다. 탈모가 있다고 또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정력이 세다. 이건 완전히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탈모는 어떤 질병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에 걸려도 좋으니까 제발 대머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할 정도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분야도 여러분 바로 탈모죠. 아토피나 또는 여드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탈모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7.5%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은 탈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나 흔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상당히 풍성했습니다. 보시는 제 커리커처대로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정수리부터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탈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탈모의 원인은 여러분 유전입니다. 대물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스트레스 또는 영양이 결핍되고 수면이 나빠지고 또 두피 위생이 불결하다. 자,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악화 요인이죠.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악화 요인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이 대물림되는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탈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앞에서 보았을 때 영어의 대문자 M으로 이마가 벗겨지죠. 남성형 탈모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성형 탈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 위와 앞부분이 전반적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빠지는 경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공인된 치료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바르는 미녹시딜, 그리고 먹는 프로페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시술받는 두피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 홍해걸의 닥터 콘서트에서는 이 4가지 이외에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데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절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닥터 이마성이 제시하는 탈모 속도 늦추는 방법 포토 다이어리를 써라. 이분은 실제 23세 여성분이신데요. 23.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근데 여성 탈모는 약간 남성 탈모랑 다른 점이 있다면 임상적으로 이 앞 헤어라인은 비교적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다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처럼 이렇게 가르마를 탔을 때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남성분들에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머리가 많이 탈락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앞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빈 모공이 오히려 더 이쪽은 많이 보이는 휴지기 탈모에 해당되십니다. 남자나 여성분들에서 보이는 그 탈모는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늘은 모발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탈모라는 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탈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탈모지만 머리가 빠지는 양이 많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비어있다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나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약하게 나는 경우죠. 병원에 갈 만큼 진짜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헝해지시면 당장 병원을 찾아오시겠지만 그런데 또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애매하신 경우가 있어요. 머리는 많이 빠지고 비어가는데 이게 과연 진짜 머리가 내가 탈모 환자가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애매한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셔야 되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이나 친지 중에
흔히 말하는 대머리가 있느냐? 이럴 때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뭐 할머니든 이모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잠을 못 잤거나 내가 너무 피곤했다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50대, 40대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자분들이 점점 머리가 얇아지고 숱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을 딱 보시고요. 이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진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거나 두세 가지 정도 이상이 해당이 되면 병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유전력이 있는데 나는 지금은 괜찮은데 좀 불안감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포토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5군데를 찍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부분을 먼저 찍는데 저를 보시면 이 귀뿌리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와서 여기 정수리 있죠? 여기가 1번이 되겠고요. 귀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후두부가 2번, 그리고 또 미간서부터 앞 헤어라인까지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길이를 재세요. 이거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 점점 이마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를 체크하시려면 기준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재시고, 그리고 옆 이마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썹 산, 왼쪽 눈썹 산부터 위로 올라가서 4번, 오른쪽에서 눈썹 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5번, 3, 4, 5번은 길이를 정해 놓으시고 1, 2번은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그걸 3개월 정도씩 보시면 과연 내가 머리가 빠지고 있는지, 점점 머리가 휑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체크를 위해서 제안하는 이 탈모 포토 다이어리, 오늘부터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반가운 분 어디에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늙는 거 싫으시죠? 네.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탈모뿐만이 아니라 탈모가 없으신 정상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머리카락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머리카락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에도 증상별로 그 단계가 있어요. 원 스텝은 홍해걸 선생님처럼 굉장히 경미한 정도의 발생되시는 분들이고요. 2스텝, 3스텝은 점점 진행되면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탈모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에요. 1단계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식이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기에 너무 바쁘신 분들 영양제가 따로 있어요. 모발이나 손톱, 발톱을 건강해지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걸 드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능성 샴푸를 개인차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도포제나 앰플을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확연하게 탈모가 진행됐을 때는 더 이상 원 스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럴 때는 2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일단은 먹는 약이라는 처방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요.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엘크라넬 같은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소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사에다가 목은 가까이에다가 우리 탈모를 방지할 수 있고 모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나 혈액순환 개선제, 항산화제 같은 거를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해서 이 역시 원래 피부에다가 모공 축소나 주름 개선을 하던 레이저인데, 마찬가지로 약하게 주기적으로 했을 때는 모근 성장을 유도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발모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최근엔 자기장 치료라고 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모근의 사이클을 조절해서 발모 효과를 66%까지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시술은 남자분들한테 많이 시행되고 있는 모발 이식 수술이에요. 건강한 후두부의 모발을 떼어서 이 안 건강한 이 정수리 부분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발은 신기해서 자기가 왔던 고향의 그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록이 나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모발 이식 수술을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후두부 머리가 굉장히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여자분들은 남성용 탈모하고 조금 다른 게, 남자분들은 여기는 확 비었고 여기는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같이 나타나요. 물론 정수리가 심하긴 하지만 정수리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점이라면 후두부는 70점이에요. 남자분들은 여기가 빵점이라면 여기가 90점인데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또 모발 이식 수술을 탈모 환자들의 최종 병기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모발 이식 수술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대답은 노예요.
일단 염증 질환이 있는 경우, 원형 탈모인 경우, 머리카락을 꼬거나 뜯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심한 원형 탈모로서 눈썹이랑 머리가 다 전두 탈모가 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 질환을 염증 치료를 먼저 하고 원형 탈모를 치료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이유준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뜯는 심한 케이스예요. 이쪽 모발만 계속 뜯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선상으로 비었죠. 이런 경우엔 정신과 치료와 피부과 치료를 먼저 받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탈모의 출발은 유전이었지만 그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서요. 가장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셔서 접근하신다면 탈모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겠죠. 두피 그 시술은 저도 그렇고 미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 남자도 혹시 받을 수 있나? 네. 남자분들도 아까처럼 수술을 원치 않거나 약을 드시기 원치 않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네. 하고 실제로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시니까 피부 시술도 많이 하시고 머리 시술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저는 사실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늘 걱정을 했지 탈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자고 나니까 저 벽에 머리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는데 보니까 머리 이 뒤에 네네. 이만큼만 500원짜리 동전만큼 네네. 뻥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피부과에 오래 다니면서 거기다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원형톱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원형 탈모는 면역학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그 면역학적인 요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다. 자기 면역이 떨어진 동시에 나의 머리 세포는 내 건데 우리 몸에서 잘못 인식하고 이게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긴데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나 과로 그런 게 원인이 됩니다. 아까 90%대 뭐 빵 퍼센트고 네. 여자는 70대 그래서 여자는 이 이식하기가 네.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모발을 여기다 이식하면 안 되나요? 네. 타인의 거를 하면은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럼.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도?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발을 시켜면 김한석 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저는 뭐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탈모가 있고 나서부터 치료하는 과정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수천만 원 썼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었고요. 지금 프로페시아 뭐 기본적으로 다 먹었습니다. 안 들었고요. 더 중요한 건 지리산의 산신령이 뭐 지어줬다는 물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명 사이버 워터 드셔보셨습니까? 컴퓨터를 연결해서 제 엄지손가락 2개 잡고 물을 계속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그 물을 만든 그 물도 먹어봤고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 물입니다. 여러분들 놀라고 뭐 웃고 그러지만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정말 수천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머리가 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돈 모아서 한 방에 수술하면 만족도가 1000%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콘 얘기 들으신 다음에 또 그 얘기 하시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모발 이식을 오히려 너무 처음에 받으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여기다 받았는데 이 머리는 살아있는데 내 머리는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섬처럼 남고 머리는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발 이식술 한 번 받으면 평생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대개의 남자분들 젊어서 받는 분들은 2-3번 정도 이상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젊은 분들이 받는 경우에는 몇 번 더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많은 머리를 한꺼번에 떼내면 안 되고 남겨놓고 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지침이에요. 머리를 말릴 때부터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시작이 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그냥 서서 말리게 되면 많이 넘어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말립니다. 물론 찬바람으로 말려야지만 머릿결이 상하지 않으니까 찬바람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두피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정말 물기가 없도록 말리죠. 그래야지만 곰팡이도 서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염증도 없으니까요. 머리에 약간의 습기가 남아있을 때 저는 이제 찍찍이로 컬을 말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뜨거운 세팅기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빨리 머리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탈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찍찍이로 약간 말린 머리카락을 앞머리부터 조금씩 제가 손가락으로 부위별로 조금씩 잡아서 말립니다. 컬을 다 만 다음에는 헤어 드라이기로 컬 하나하나마다 바람을 좀 쐬주는데요. 처음에 4번은 따뜻한 바람으로 하나, 둘, 셋, 넷 말리고요. 그 다음에 찬바람으로 8번을 다시 말립니다. 그러면 뜨거운 걸로 말려지면서 일부 세팅이 되고 다시 찬바람으로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 전체 머리 다 하는데 한 2,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찍찍이 다 푼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결 만들어주면 되고요. 미용실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머 머리가 평소에 이 정도로 세팅한 머리처럼 보이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